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주목해볼 만한 섹터 그리고 요목조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변영희 대표님의 추천주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돈의 맛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올라 역시나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저가 항공사 LCC 관련주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네, 좀 이슈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간단히. 네, 이슈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네. 아마 파산 직전까지 갔던 이 이스타 항공 운항이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파산이냐 좀 기사 회생이냐 최근에 기로에 섰던 이 저가 항공사 이스타 항공이요 드디어 새로운 주인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만 2천억 원인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드디어 나타난 건데요. 이스타 항공에서 제공한 매각 진행 절차 표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5월 14일에요. 이제 매각 진행 절차를 보면 한 중견 업체와 스토킹 호스 매각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7일에는 매각 공고를 내고 오늘까지 인수 의향서를 접수를 받겠다라고 밝혔고요. 6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이 예비 실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6월 14일에는 최종 인수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이스타 항공 매수 우선권을 쥔 A 업체가 어떤 곳인지는 베일에 쌓여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법원에서도 이 우선 매수권자가 된 기업의 이름과 매각가를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 기업 이름과 매각 가격이 공개되면 다른 입찰에 참여할 기업들이 이 A 기업에 찾아가서 가격을 협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제가 네. 아까 표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네. 의아한 게 아니라 궁금했던 게 이 스토킹 호스라는 방식이 좀 생소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스토킹 호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좀 찾아보니까요. 우선 매수권자를 선정한 후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를 찾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스타 항공이요, 이 스토킹 호스를 추진하는 이유는요, 높은 안전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본 입찰에서 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우선 매수권자가 남아 있는 만큼 이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킹 호스라는 방식을 선택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또 지난해 제주항공으로 매각이 무산된 아픔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앞서서 2019년 12월에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약 7개월 만에 무산된 아픔이 있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렸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3월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을 해서 현재까지 매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경영난이 악화가 되면서 지난해 9월에는 이 640여 명이 해고가 되는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었고요. 현재 이스타항공 전 직원은 500여 명 휴업 상태이고요. 최소 인원만 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월 14일에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네. 연내 국내선 운항이 재개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을 거라고 하니까 네. 사실상 지금까지 또 아나운서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만 보면 절차는 순조로워 보이는데 네. 사실상 다만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너무 많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표를 보면은 6월 14일 이후에 어떤 기업이 좀 이스타 항공을 인수할지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타 항공 직원들이요, 다시 비행을 하기 위해서 운항 증명 AOC 준비 작업의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OC는 이 항공사의 인력과 시설, 장비, 운항 능력 등 총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난해 5월부터 효력이 정지된 상태, 운항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이런 AOC 자격을 받아야만 다시 재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11월에 국내선이 좀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제대로 된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선이 좀 재개가 돼야 빨리 아무래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최근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피해주들 다시 힘을 내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여행주들, 항공주들, 특히 이 저비용 항공사들 관련주들도 반등을 또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했던 이 저가 비행사의 주가들이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에 좀 기대감, 여행 재개가 기대감이 되면서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27일 진에어는요. 전일 대비 4.59% 오른 22,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 홀딩스 모두 2에서 3%대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오늘 뉴스에 따르면요. 제주항공이 이 성수기 관광객 증가와 화물 노선 운항 확대로 지금 5월 국내외 여객 화물 운송 실적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오늘 티웨이 항공도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가 항공사의 바로 재무 상태가 우려된다는 점인데요. 네. 대형 항공사들에 비해 실적도 재무 상태도 사실상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올 1분기 LCC 업계의 이 실적은요,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업계 1위 제주항공이요, 영업 손실 859억 원을 기록했고요. 진에어는 600억 원, 티웨이 항공 448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어부산도 472억 원의 적자, 이 4개 기업의 적자 규모만 2,37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분기보다도 80억에서 200억 이상 크게 적자 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재무 건전성에도 연일 경고 등이 켜지고 있죠. 진에어의 부채 비율이요, 현재 1793.4%에 달하고 에어부산 1745%, 티웨이 922, 제주항공 681.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이 이 부분 자본 잠식에 빠진 거고요. 티웨이도 지난달 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해서 당장의 자본 잠식은 면했지만 앞으로 이게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그쵸. 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무 상태가 심각한데 네. 대표님, 이런 저가 항공사들 연내 흑자 전환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불투명할 수밖에 없죠. 네. 상대적으로 이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를 좀 비교했을 때 네. 대형 항공사의 어떤 이 구조 조정과 영업비 감축은 동일했어요. 네. 그런데 왜 LCC의 어떤 이 비용 감소 부분이 더 심했냐면 이게 지금 대형 기종 같은 경우는 여객을 이 화물로 대체하면서 영업이익의 폭을 조금 더 증가시켰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상 보여지는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인 것 뿐이지 네. 전체적인 어떤 이 코스트 부분을 감축해 놓은 상태에서 나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버는 만큼의 어떤 이익률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 영업 효과가 개선됐다라는 이 착시가 좀 있지만 네. 전반적인 어떤 전체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에 비하면 네. 그나마 이 대형 항공주의 경우에는 좀 선방하고 있는데 네. LCC의 경우에는 이 기종이 작습니다. 뭐 180석 이런 비행기들을 하다 보니까 화물로 돌릴 수가 없고 최근에는 이 180석을 전면 시트를 다 뜯어내가지고 화물로 좀 대체하고 있는데 네. 이게 리스적인 부분에서 이 항공사들 LCC 항공사들이 대부분 비행기를 직접 사진 않거든요. 네. 대부분의 이 항공기를 리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 16대 중에서 10대를 반납해서 지금 6대뿐이 좀 안 남습니다. 네. 그런데 뭐냐면 이 정해진 리스를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게 막대한 이 고정비가 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인력 비용부터 공항의 상주 인원, 그 다음에 화물에서 좀 이 컨베이어에서 좀 일하는 친구들, 뭐 여러 이 파트에 들어가는 이 관련 인력들, 장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행이 차단된 것이기 때문에 네. 국내 수요만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 자체에서도 뭐 제주도에 사실 가는 것도 한계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뭐 다른 차량이라든가 열차의 이용하는 부분도 좀 있지만 오히려 요새는 뭐 비행기가 대부분 해외 노선들이 다 국내로 돌리다 보니까 네. 이마저도 좀 쉽지가 않다. 과잉출을 경쟁해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네네. 올해까지는 그래도 좀 더 힘든 2021년도 같으면 되지 않을까. 네. 만약에 이제 백신의 접종 속도에 저는 달려있다고 좀 보는데 백신 접종 이후에 여행 재개가 좀 과시화되는 네. 이 구간에는 항공기의 어떤 이 추가적인 어떤 반납했던 항공기를 다시 가지고 좀 들어와야 되는 네. 그런 이슈가 좀 더 부각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이제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네. 그만큼 이 자본 확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저가 항공사들이 외부 투자 유치 없이 올해를 버티기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로 진에어, 에어부산, 그리고 에어서울이 통합되는 걸 제외하고는 이 다른 LCC들의 인수합병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그 가능성이라는 게 보다는 과거에 이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돌연 철회하기 시작했던 게 네.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작년 초였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또 인수를 추진했던 제주항공. 네. 좀 마찬가지였죠. 전면적으로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네. 지금 이 잘못 매수를 했다가 잘못 인수를 했다가 어마어마한 막대한 비용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좀 그쵸. 초래되는 거죠. 지금 네. 이 기존의 항공사들의 어떤 LCC를 좀 더 확대하겠다. 네.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지금 네코가 석자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인수하느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것과 네. 대한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용 차이는 큽니다. 아. 대형 항공을 인수해서 구조적인 어떤 인력 조정을 통해서 향후에 네.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독점적인 어떤 독점적인 어떤 이 점유율을 해서 시장을 좀 운영하는 것과 LCC의 이 과잉 출혈 경쟁에서의 어떤 이 영향력인데 이게 여행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구간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구간에 베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전망도 좀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이 저가 항공사들의 주가가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대표님은 그렇죠. 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항공주, 여행주 언제 삽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죠. 네. 맞아요. 언젠간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고 이 회사가 1,000원 벌던 걸 2,000원, 3,000원 벌기 시작하면 당연히 회사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이 갭을 메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반영된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백신이 접종될 것이다. 모더나 백신이 들어올 것이다. 7월 1일부터는 백신 1차 접종을 받으면은 뭐 자가격리 대상에서도 자가격리 아니죠. 야외에서 마스크를 예, 벗어도 야외에서 마스크 벗고 인원 제한에서도 한 명 빠진다. 네. 이런 어떤 새로운 사실이 좀 나오고 백신 2회 접종부터는 네. 뭐 괌에도 입국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뭐 자가격리를 좀 면제해주겠다라는 어떤 이 본격화된 즉 여행에 제한이 없는 그런 시대가 좀 도래되어야지만 좀 상승하는 네. 그런 원리인데 지금은 단순한 어떤 그 기대감만 갖고 주가가 좀 움직이는 좀 다소 위험한 구간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으로 봤던 게 제가 사실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잠깐 공원 밖에를 나갔는데 실제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이렇게 제 실생활에도 노마스크 시대가 도래를 했다면 이렇게 여행주, 항공주들은 조금은 희망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일부러 안 찬 건 아닐까요? 그럼 그건 아닙니까? 그런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긴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예. 그 동네에 가면 네.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 이분들이 과연 백신을 좀 그렇죠. 맞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뉴스도 드는데 났었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상정한 주한미군들의 접종률이 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이 외국인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아, 드는데 네. 미군,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있어서 아. 제가 당연히 백신을 맞았다고 또 생각을 했나 그러면은 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대표님, 이 저가 항공사 관련주 있을까요? 예, 잠깐 지금 잠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CC 비용 관련주, LCC 관련주인데요. 대표적인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T웨이 항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선별하는 이 기준은 이 시가총액 기준인데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T웨이 항공. 진에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항공의 자회사죠.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의 또 자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제주항공, T웨이항공. 그런데 저는 LCC의 대장은 항상 제주항공으로 좀 인식을 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대표님? 업계 1위잖아요. 지금 이 시총 부분에서는 진에어가 좀 역전을 했지만 네. 향후 시너지 관점에서는 제주항공이 LCC에서 주는 어떤 이 파격적인 어떤 운임 요소 이런 경쟁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진에어보다는 제주항공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제주항공이 LCC 관련주에서 좀 단연 대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큰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제주항공을 봐라. 그럼 제주항공 오늘은 차트를 잠깐 볼까요?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을 짚어주셨는데 또 기대감 반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표님은 항상 실적,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이런 지금 실적들을 제주항공은 사실은 실적적인 요인을 논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근데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으로 본다고 지금 하면 뭐 최근에 어떤 이 주가를 보면 네. 코로나19가 이 팬데믹이 확산되기 이전의 주가 42,000원대, 뭐 평균가를 보면은 한 요 구간이죠. 그래도 3만 원대는 안착돼 있던 이 제주항공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된 이후에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작년 그러네요. 3월에 9,980원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의 좀 흐름은 있었지만 요 구간은 실적 회복이 아니라 단순 기대감이다. 그런데 잠깐 보죠. 차트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를 좀 보면은 저는 한 요 구간을 보여주는데 한 14,000원 정도가 이 회사의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다. 그렇다면 매수 관점에서 14,000원에서 한 17,000원 구간, 요 구간에 매수를 했다면 충분하게 지금 가격 우위, 상단 위에 좀 위치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제 매수해도 되는 실언이냐. 과거에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이전의 어떤 주가 형성을 보면 지금도 가격은 싼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코로나19가 끝났고 바로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됐다고 해서 제주항공이 상한가 갈 것인가? 아닙니다. 네. 실적이 받쳐줘야죠. 그때는 그 실적 요인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가격 경쟁은 심화될 수 있고 네. 여행이라는 거는 이 대외 변수의 요인이 많거든요. 네. 코로나19의 팬데믹도 하나의 요인이 됐지만 뭐 중국과의 어떤 이 관계가 좀 안 좋거나 한일 관계가 경색되는 그런 사례에서는 일본 갔던 노선이 동남아 쪽으로 이제 과잉 출혈되는 경쟁 안에서 원가율이 조금 더 낮아진 영업 손실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좀 잘 네.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또 항공주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행주도 궁금해지는데 당연히 그건 자세한 분석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아니면 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저가 항공사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들만큼은 여러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